우선은요, 요 안에 있는 도형화된 형태를 먼저 좀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힐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옆에다가 그리지 않고, 우선 안에 있는 형태는 그냥 그림 위에다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요, 머리가 가지고 있는 입체, 구형에서 눈썹 라인, 그리고 이제 옷을 그릴 때 잘 봐주면 좋은 부분은 이제 어깨 부분이랑 그리고 승모근 라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깨는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뒷목에서부터 어깨로 이어지는 승모근 라인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목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 쇄골의 중간 지점쯤이 오게 될 거고, 그리고 팔은 이렇게 접혀 들어오는 형태가 되겠네요. 손이 있고, 그리고 반대쪽 손이 여기 보이는데 요 뒤쪽에 이제 팔을 짚고 있는 건데, 요 어깨 부분에 의해서 가려져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가려져 있으니까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요 반대쪽 어깨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이 내려와 있는 건데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아마 바지에 옷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몸통으로 향하는 선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주는 도형화는 그 안에 있는 형태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는 그런 선인 거고, 뭔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힌트를 많이 좀 뿌려놓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무릎 부분을 기준 삼아서 허벅지가 나오고 종아리가 나오고, 발목에서는 이제 발로, 몸통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형화된 상태를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속 안에 있는 형태들을 좀 추적을 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그리면 훨씬 쉽게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해 보시고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눈에 잘 띄는 컬러를 사용하셔서 이제 옷을 하나씩 입혀 봅시다. 네, 우선은 목에서부터 카라가 좀 시작이 되는데, 보니까 뭐가 두 개가 있네요. 요 안에 있는 거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장 겉에 있는 게 요 마이의 가장 겉부분 카라 부분이겠죠. 그래서 목, 승모근 따라서 돌아서 몸통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흘러내리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도는 형태네요. 요 안쪽에 보이는 거는 카라를 기준으로 옷의 안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쪽에 보이는 형태는 이제 목에서는 와이셔츠의 카라 부분이 끝까지 단추가 잠겨져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쪽에 받쳐 입는 어떤 옷인 것 같죠. 그리고 카라에서부터 이제 중앙선 단추 라인을 쭉 따라가면은 얘가 이제 몸이 어느 쪽으로 뒤틀려 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방향성은 이렇게 좀 회전주름으로 반대쪽 어깨를 향해서 좀 이런 식의 주름이 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옷주름 크로키를 하실 때는요, 너무 하나하나의 형태에 집착하기보다는 적용된 원리 안에서는 어떻게 그려줘도 상관없거든요. 그 흐름 안에서 자유롭게 좀 그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너무 디테일한 형태에 집착하면 오히려 좀 징그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묘사해서 적당한 지점을 잘 찾아보시고, 디테일한 부분들, 오브젝트들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해줄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 그림체가 또 있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부분은 표현을 하면은 오히려 별로가 되네, 혹은 뭐 이런 부분은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표현을 하면 되게 효과적이네, 뭐 이런 지점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감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도 다양하게 좀 시도를 해보세요. 특히 옷 주름이라는 것 자체도 흐름 안에서 존재하잖아요. 힘의 방향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의 무작위스러운 형태보다도 전체적인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약간 무작위스러운 형태는 현실감을 더해주는 역할이고,
이제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는 이제 무작위스러움보다도 이제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어 있는 흐름인 거죠. 그리고 어깨에서부터 이제 팔로 들어올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려주실 때 그 외곽 라인을 먼저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 안쪽을 이렇게 쪼개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안에서 애초에 덩어리를 정해서 쪼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개인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흐름을 보는 겁니다. 팔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접히는 주름들이 생겼다는 거. 형태는요, 너무 디테일하게 잡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좀 크게 잡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실제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그리면요, 생각보다 안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뭐랄까요. 실제 형태보다도 더 실제 같은 주름이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실제 형태는 이제 무작위스러움이 너무 많잖아요. 약간 그날따라 좀 접혀 있는 형태, 옷 자체에 져 있는 주름, 그리고 뭐 외부의 어떤 힘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한 느낌처럼 접히지 않고 좀 그냥 무작위스럽게 접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는 좀 음, 적용되어 있는 흐름 안에서 오히려 더 길게 실제보다도 더 실제처럼 묘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제 형태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제 가지고 있는 음, 흐름이랑 원리를 잘 보시면서 얘는 뭐 접힘 주름이고 얘는 뭐 회전 주름이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봅시다. 그래서 팔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하는 회전 주름과 팔꿈치 안쪽에서는 이제 접혀 들어가면서 마치 스트로우 빨대 접히는 것처럼 접힘 주름. 또 바지도 한번 해봅시다. 바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무릎 부분을 기준으로 산주름이 제일 눈에 띄네요. 무릎의 형태를 기준 삼아서 이렇게 산처럼 마치 산맥 퍼져나가듯이 적용된 산주름이 제일 눈에 띄고, 그리고 바지에 이제 좀 사타구니 부분을 기준으로 허벅지를 향해서 이렇게 좀 벌어진 이런 당김 주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벅지 부분은 쭉 펴져 있고 거기로 가는 어떤 선들은 사타구니 부분을 좀 기준으로 이제 긴 직선형의 선들로 쭉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봉선을 기준으로 좀 주름의 정도도 조금씩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형화를 해주면서 좀 인체를 많이 간소화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안쪽에는 근육이라든지 뼈대 같은 건 있겠죠. 그래서 종아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육의 결이라든지 아니면 허벅지가 가지고 있는 근육의 덩어리감 같은 것들도 잘 생각을 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너무 뭐 두꺼워지거나 얇아지지 않도록, 그리고 근육이 딱 겹쳐지는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 형태감이 나오도록 뭐 이런 식으로 신경을 더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리 자체에도 이제 둥근 입체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름, 당김주름 자체는 직선형이긴 하지만 끄트머리에 가서는 이렇게 곡선형으로 좀 다리의 입체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들도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항상 좀 이런 것들은 복합적입니다. 좀 하나의 원리만 적용되지 않고 다양한 원리, 뭐 인체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주름도 뭐 여러 가지 주름 이론들이 같이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무작위 형태를 묘사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 왜냐면 실제로 어차피 그림 그릴 때는
무작위스러운 형태들 그리는 거는 거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으로 그렸던 것들만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뭐 물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하게 다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이제 몇몇 사람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일일이 모든 형태를 다 외워서 그린다기보다는 적용되어 있는 어떤 원리를 따라서 좀 그리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걸 그릴 때는 그냥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기보다도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됐는지를 먼저 보는 거. 그게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랑 똑같이 그려지고 말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렸느냐,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실제로 그림 안에서 적용될 때는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완벽히 똑같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옷주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요철이 많잖아요.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괜찮으시면은 뭐 명암을 한 톤 정도 넣어주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부분과 나와 있는 부분을 잘 좀 구분을 해보는 연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부분들 어둠이랑 밝음 정도를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입체감 묘사에 효과적입니다. 너무 막 과하게 해줄 필요도 없고 몇몇 주요 포인트에서 한 투 톤 정도만 해줘도 엄청나게 입체감이 살거든요. 그리고 좀 그라데이션 필요한 부분에서는 이제 뭐 이거 흐리기 툴 사용을 해서 좀 흐리기 같은 거 먹여준다든지, 특히 무릎 같은 부분에서 이제 주름이 쭉 펴지니까 이런 데서 이제 흐리기 같은 거 딱 해주면 입체감이 바로 팍 살죠. 그리고 옷주름에 이제 요철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어두움도 있는 반면에 그냥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어두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구분해 보는 것도 꽤 재미가 있고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어, 흐리기 툴이랑 명암 원톤 가지고도 입체감들을 표현을 해보면서 연습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제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에서 어, 멈추지 말고 걔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지, 입체감은 어떻게 낼지, 뭔가 이런 데까지 좀 확장을 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어, 주름을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은 앉아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쪽 팔로 약간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뒤에 있는 팔이.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 이쪽 어깨가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옷주름들이 그쪽 어깨로 이렇게 힘의 방향에 따라서 좀 회전주름 혹은 당김주름의 형태가 된 거고, 아마 아래쪽에 바지 속에 와이셔츠를 넣어놨기 때문에 요 주름의 직선형이 더 극대화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팔을 안쪽으로 들여다 놓으면서 팔이 이제 회전하는 형태 때문에 회전하는 방향성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오면서 회전하는 느낌의 회전주름이 팔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겨드랑이라든지 혹은 요 팔꿈치 안쪽에서는 이제 접힘주름에 의해서 스푼 모양의 스푼주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단추를 잠그지 않고 풀면서 옆으로 이렇게 보내면서 얘네가 이제 서로 겹치고 눌리고 이러면서 얘네들도 사이사이에서 이런 눌림 주름들, 그래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는 어떤 형태들도 많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실을 아래로 늘어뜨리면은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이렇게 좀 S자 형태로 우글우글해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리를 지금 펴놓지 않고 굽혀놨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굽히게 되면은 요 굽어있는 안쪽은 길이감이 짧아지고 바깥쪽은 이제 팽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깥쪽 요 허벅지나 혹은 무릎에서 요 정강이 쪽에서는 이제 비교적 팽팽한 형태의 주름 방향성이 보이고, 그쪽으로 가는 이제 뭐 요런 오금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접힘 주름들, 그리고 뭐 종아리 전 부분에서는 이제 무릎을 기준으로 산주름 같은 게 이제 허벅지 타고 쭉쭉 내려가고, 그리고 요 다리가 지금 옆으로 좀 벌어지면서 중간에 있는 그 사타구니 부분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쭉쭉 당겨지는 당김주름이 이제 허벅지 방향을 향해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뭐 작은 디테일로는 뭐 요런 단추구멍들 때문에 생기는 요런 느낌의 주름들 라인이나, 아니면 뭐 요 뭐야 카라 같은 것도 앞뒤가 존재하잖아요. 이쪽 카라가 더 앞에 있고 이쪽 카라가 더 뒤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요 앞뒤 관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요런 데는 이제 보면은 바지 주머니 때문에 생기는 이런 갑자기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입체 같은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옷의 어떤 특징들, 특성들, 뭐 재봉선이 어디에 달려 있고, 뭐 주머니나 단추 같은 건 어디에 달려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약간 사소한 어떤 디테일들도 잘 봐주면은 그 옷의 사실성을 더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옷주름 크로키는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을 하실 때는 이제 똑같이 하는 거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거기에 적용된 어떤 원리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서 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옷주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형태는 미리 이렇게 좀 대고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옮겨와서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나는 약간 형태력 연습까지 같이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그런 지점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는 이 부분 위주로 연습하겠다. 혹은 난 이것까지 같이 연습하겠다. 이런 거는 어, 개인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친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부분이 좀 잘려 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또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쇄골의 정중앙 부분을 대략적으로 찾아보시고 어깨까지 쇄골이 쭉 오면 되겠죠. 약간 반측면이기 때문에 이제 정면에서 보이는 쇄골은 되게 길게 보이고, 뒷면 쪽으로 보이는 쇄골은 비교적 짧아 보이게 목에서 목걸이 형태처럼 들어오는 승모근의 형태도 이미지에서는 안 보이긴 하지만 아마 존재하고 있을 것이고, 팔이 이제 팔꿈치 손목으로 들어오겠죠.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허벅지 위에다 올려둔 거니까 손이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요런 약간의 입체감이 좀 존재하고 있겠죠. 그리고 허리 부분은 옷 주름 때문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마 사타구니 부분이 이쯤에 있으니 한 요 정도에서 엉덩이로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고요. 무릎, 발목 기준으로 허벅지랑 종아리 잡아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것이고, 요 정면에 있는 허벅지가 어렵죠. 얘가 요런 입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면을 향해서, 그러니까 카메라와 거의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런 형태에서는 길이감은 짧아지지만 깊이감은 있을 수 있도록 약간의 등고선 같은 걸 좀 그려주시면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앞뒤 관계에 대해서도 카메라와 더 가까워진 다리가 원근법에 의해서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된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왜곡 정도에 따라서 더 길게 보일 수도 있고 별로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고, 요거는 카메라와의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왜곡 정도는 커지고 거리가 멀면은 왜곡 정도는 좀 줄어들게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도형화가 되셨으면은 복사해서 그냥 옮겨오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옷주름 연습이기 때문에 실제 인체의 형태보다도 그 인체가 걸쳐져 있는 옷주름 형태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좀 따라 그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나는 옷주름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인체도 같이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대고 그리는 것보다도 그냥 대고 그린 걸 보고 그 옆에다가 아예 형태를 옮기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옷과 인체를 같이 그려내던지 요렇게 연습하는 것도 뭐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 몰라도 인체랑 옷주름을 이제 같이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자기가 연습하고 싶은 부분에 맞춰서 타겟팅을 잘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투명도를 좀 낮추고 형태를 잡아가 보겠습니다. 약간 우선은 이 사람이 조끼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목 부분에서도 레이어드 된 느낌을 잘 살려주면 좋겠죠. 면티랑 조끼가 이제 재밌는 부분이 어깨에서 딱 끝나기 때문에 라인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앞면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런 반측면 상태에서는 뒷면도 이렇게 살짝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약간 이런 갑옷 이런 느낌의 갑옷에서 이제 팔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 이런 느낌의 이제 재밌는 레이어드 형태를 좀 살려주시면은 입체감을 좀 더 느껴질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앞과 뒤에서 입체감을 살려주는. 그래서 요 반대쪽도 겨드랑이 부분에서 접히는 부분을 염두하면서 약간 조끼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커다란 뭐라고 하죠? 그 밴딩된 부분. 팔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요 안쪽에 옷이 눌림 주름 때문에 이렇게 세로결 주름으로 쭈글쭈글한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반팔티는 팔을 안쪽으로 모으면서 바깥쪽에 공간이 생겼고 안쪽은 접힘 주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약간 반측면이라 길이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렇게 대각선의 반측면이니까 요런 느낌의 수시선이 적용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와서는 이제 가로형의 눌림주름이 생기는 거고 생각보다 꽤 아래쪽으로 긴 옷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걸 보면. 사타구니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허벅지 방향으로 생기는 당김주름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에서는 재봉선이 아마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고 재봉선을 기준으로 이제 또 요철이 있겠죠. 그리고 무릎 부분이 쭉 펴지고 무릎 부분을 향해서 산주름이 생기고 마치 빨대 꺾이고 펴지듯이 한쪽이 펴지면 한쪽은 접히고 한쪽이 접히면 한쪽은 펴지고 그리고 주름은 이제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도 그 원리가 적용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그 안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만 동일하면은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 원리가 적용된 안에서는 내가 임의로 새로운 주름을 그려줘도 전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지가 중간에
이제 그 다림질로 쭉 펴준 라인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다리 앞쪽에 튀어나오는 삼각형 형태가 도드라지게 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주면은 옷이 가지고 있는 부피감에서 안에 들어있는 몸의 형태까지도 예상해 볼 때 좋은 포인트들이 됩니다. 그리고 옷주름은 바깥에 그리는 거긴 하지만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옷 안쪽에 들어있는 이제 몸의 해부학적인 특징들도 그대로 적용이 같이 된다는 것. 특히 타이트하게 좀 안쪽에 있는 몸 부분이 잘 드러나는 뭐 이런 허벅지에서 무릎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종아리 뒤쪽이나 혹은 뭐 어깨 라인이나 승모근 같은 부분 그리고 뭐 좀 작은 옷에서는 어깨 라인, 가슴 라인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인체의 특징들을 그대로 적용을 받는 형태가 된다는 거. 요거 좀 간단하게 명암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레이어를 하나 밑에 깔아서 투명도를 한 50% 정도 좀 줄여놓은 다음에 한번 깔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라데이션이고 두 번째는 셀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자에는 크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둥근 형태, 약간 요런 형태, 요런 둥근 형태에서 서서히 바뀌는 컬러감, 요런 게 이제 그라데이션이고 그리고 요런 부분들 이제 딱 흐름이 아예 딱 변해서 밝았던 부분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그리고 음, 이렇게 요철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완전히 검은색이 됐다가 또 밝은 색이 됐다가 이런 색깔 변화가 되게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 요런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우리 몸 자체가 그 원통형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형태들이 이렇게 원통형에 가깝기 때문에 옷에 드러나는 명암도 거의 그라데이션이 많거든요. 뭐 어깨 같은 데만 봐도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두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레이어를 안 넣는. 위에는 밝고 아래는 어두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고, 요런 요런 라인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라인이 급격하게 딱 변하는 곳에서는 이제 날카롭게 색이 딱 변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라데이션 안 넣고.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넣을 곳이랑 안 넣을 곳만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 가지고 있는 입체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전체를 다 칠해줄 필요도 없고요. 이런 몇몇 지점들만 좀 포인트적으로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입체감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라데이션 넣어줘야겠다. 혹은 뭐 이 부분은 면으로 쳐줘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어둠으로 먼저 묶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밝은 면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애초에 어두운 면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한꺼번에 찾은 다음에 이렇게 뭐 흐리기 갖다가 비벼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결 같은 걸 설명해 주면 되고 연습이기 때문에 뭐 좋아 보이는 것보다도 내가 그려보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나와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칠해보면서 손에 익히고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제 뭐 결과물 같은 거야 계속 수정하고 계속 만지면은 뭐 결국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은 연습답게 연습이 되도록 입체감 연습을 하고 싶으면은 입체감 연습을 하기 위해서 면 크로키도 하고 뭐 그 안에 형태들도 봐주고 뭔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좀 팽팽한 부분에서 그라데이션이 많이 생기고, 좀 덜 팽팽해서 쭈글쭈글하게 되는 데에서는 이제 어, 요철이 심하기 때문에 진하고 어둡고의 색깔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몇 가지 분류들. 그래서 빛 안에도 뭐가 많아요. 어, 좀 투명체도 있고, 반사되는 정도에 따라서 뭐 정반사, 난반사 이런 것도 나뉘고, 이것저것 많은데, 우선은 제가 아까 설명해드린 그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돌아가는 그라데이션 부분, 그리고 갑자기 급격하게 변하는 셀식 부분. 그래서 얘는 딱 칸을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그라데이션으로 쳐줄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형태의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정도는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컬러의 어떤 고유명도 같은 것도 좀 넣어주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그 밝은 면이랑 어두운 면을 좀 나눠줄 수도 있겠죠. 좀 더 회색 톤에 가까운 애는 좀 더 짙게 눌러주고, 좀 더 뭐 밝은 톤에 가까운 애는 밝은 색으로 좀 펴주고. 박이나 아니면 컬러 레이어 이런 걸 써줘도 되고, 되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서나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면화 조금 부분별로라도 이제 명암 넣고 빼고 하면서 입체감에 대해서 좀 더 느껴볼 수 있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입체감을 또 느껴볼 수 있는 연습 중에 하나는 또 등고선 그리기도 있는데, 옷이 가지고 있는 입체감을 등고선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눈에 잘 띄는 컬러로 뭐 이런 팔뚝 같은 데에서 나타나는 등고선, 뭐 이런, 그러니까 옷에 막 줄무늬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려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평평한 곳에서는 평평한 느낌으로 해주다가 좀 굴곡이 있는 데에서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굴곡들을 설명해 보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뭐 이런 굴곡들을 나름대로 등고선으로 설명을 해보는 거죠. 마치 그 얼굴 그릴 때 얼굴 중앙선 찾아서 그어보는 거 뭐 그런 거 마냥 안에 줄무늬 있다고 생각하고, 뭐 세로결의 그 두께감을 찾아줘도 되고 가로결의 두께감을 찾아줘도 되고, 그때그때마다 옷에 적용되는 두께감의 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가 보는 거죠. 바지 같은 데서도 어떤 식으로 입체가 적용이 됐는지를 이런 식으로 찾아가 보는 거. 평평한 곳에서는 평평하게.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알아보기 쉬운 어떤 형태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형태로 이제 등고선을 그려내는 겁니다. 옷주름의 이제 가장 좀 뭐랄까요,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죠.
처음으로 저희가 배웠던 거는 옷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주름들의 원리에 대해서 배운 거고, 스푼 주름, 뭐 접힘 주름, 뭐 당김 주름, 산주름, 뭐 이런 원리들을 배운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원리들이 적용되어서 어떤 입체를 만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튀어나올 것인지, 어디가 팽팽해질 것이고, 어디가 쭈글쭈글해질 것이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디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어디가 더 밝아질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디가 더 밝고 어둡고를 이제 칠하려면은 빛의 입사각과 반사각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계산은 못하더라도 빛을 더 많이 받는 부분이랑 덜 받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겉에 있는 입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선화 단계에서는 입체가 거의 설명이 안 돼 있고 평면적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떤 입체 형태들을 등고선으로 이제 나타내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 같은 걸 구분하는 게 채색을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형태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림에 좀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좀 어떤 단계별로 혹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어떤 원리들에 입각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아예 그냥 그런 비슷한 형태들은 그냥 다 외워버리고 그냥 그 비슷한 형태 안에서 이제 몇 가지 변형을 통해서 그냥 발전시키는 그런 식의 방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뭐 거기에 맞는 어떤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3D 프로그램 같은 걸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옆에 실제로 뭐 피규어랑 조명 같은 거 놔두고 자기가 손으로 해보면서 뭐 찍어서 참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림은 항상. 그래서 어떤 정답이랄 게 없고, 또 이론에 맞게 그렸다고 해서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결과물만 사람들은 보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린 사람이 설명하지 않으면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좀 창의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내는 것에는 애초에 연습 단계에서부터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것인지 좀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나는 입체감에서 그 입체감에 맞는 빛을 넣는 이런 걸 하겠다. 뭐 그러면 입체감을 잘 알아내기 위해서 공간지각 능력이 키워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될 것이고, 뭐 명암을 넣을 때도 뭐 셀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라데이션 혹은 실사처럼 할 건지, 수채화처럼 할 건지 유화처럼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브러쉬도 달라지고 사용하는 레이어도 달라지고 채색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뭐 그렇게 애초에 연습 단계에서부터 자기가 하려는 작업의 형태로 들어가면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ppe un cugino d'amor.